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가 2월 10일, 방송일자 다음 날부터 해서 12일까지, 토요일까지죠. 10목, 11일 금, 12일 맞죠? 네, 토요일까지 하고요. 원서 접수 기간은 9시부터 해갖고요. 매일 9시가 아니라 첫날만 9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간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 주의해야 돼요. 2월 12일 토요일은 9시까지, 저녁 9시까지예요. 보통 지방직은 6시까지인데 국가직은 9시까지입니다. 이때 되면 꼭 9시인데 왜 안 돼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9시까지면 9시 전에 접수가 돼야 되겠죠.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언제 해야 된다? 원서 접수는 2월 10일 날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뭐 좋을 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는 빨리 한다고 뭐 좋을 건 없어요. 그냥 해놓으면 마음이 뿌듯한 거죠. 걱정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결제까지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결제는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했다가 나 신청된 거 아니야? 봤더니 취소가 돼 있죠. 결제를 안 해서. 결제는 뭐 9급은 5,000원입니다. 5,000원. 거기에 이제 카드 결제하면 100원대 뭐 미만에 어쨌든 수수료까지 붙어요. 그게 이제 시험 볼 때 나옵니다. 그 시험 신청할 때. 지금은 이제 22년도 원서 접수 시험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나와요 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탁탁탁 클릭하고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거. 일단 준비물. 준비물. 스캔본 사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권 사진을 추천한다. 그래서 제가 방송도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사진 어떤 걸 원하냐. 자, 중요한 거 6개월 이내만 꼭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다 아니다. 자, 뭐야?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라서 본인 하기 어려울 경우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진은 나야. 누가 봐도. 본인만 보지 말고 남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에요. 옛날 거면. 그럼 너 맞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 20살 때 찍은 거를 지금 40대인데 40대 때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주민등록증에 있는 거 스캔해서 넣는데 그거 흐려갖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거 할 거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어디 흰 바탕에 가서 얼굴 위주로 찍으면 돼요. 가슴 조금 나오게. 셀카로 찍어도 화질이 좋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 화질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그런데 자꾸 흰색 바탕으로 하라 그러냐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사진을 컬러 프린트로 갖고 와요. 근데 뒤에 막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이 프린터가 그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야, 사람 얼굴이. 그래서 얼굴 위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굴 위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굴 위주로. 근데 나 옛날에 뭐 찍을 때 뭐 약간 뻘건 거 있는 거 그런 거, 그쵸? 사진관 가면 왜 취업 사진에 뻘건 거 약간 넣어주잖아요. 그거 안 되나요? 된다. 이게 뭐야? 권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면. 누구 사진을 인화를 해서 붙여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DPI 뭐 이런 픽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해상도가 낮은 거를 업로드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흰색으로 하라는 거야. 물론 그 사진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신분증 확인을 하잖아요. 신분증하고 나하고 맞으면 되는데 신분증은 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 사진이거든요. 지금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보는 겁니다.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신분증, 그리고 본인 얼굴. 그래서 그날 막 뭐 이렇게 치장을 너무 다르게 하고 간다. 변장. 우리가 얘기하는 변장을 하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한 번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안내사항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사이버 국가고시에 공지가 돼 있는 건데 안 보여요. 왜? 어디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25일자로 해서 방송도 했었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진 때문에 뭐 큰일 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사진이 아니거나 뭐 이상한 동물 사진을 올린다거나 장난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올려라. 자기 사진. 30대인데 20대 초반 사진 올린다.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미 찍어둔 사진 된다, 본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써라 이거잖아요. 이마, 귀 가려도 된다. 뒤에 나무 있고 이런 거 안 된다 얘기예요. 뭐 이상한 그냥 거기서 잘라 붙이는 분도 있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로드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해놨어요. 사진 업로드할 때. 그래서 이렇게 규격을 맞출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규격이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거기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래요. 얼굴 위주로 다시 바꿀 수 있고. 근데 만약 혹시나
국가직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뭐 10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류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다음에 캡처 프로그램 있어요. 캡처 아시죠? 화면 캡처하는 거. 그걸로 캡처를 한번 다시 하면 화질이 낮아져요. 용량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이미 뭐 방송을 해서 보신 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자, 시험은 원서업소 사이트는 알죠? 사이버 국가고시 고시.kr 좀 외웁시다 우리 고시.kr. 그 다음에 결제 카드 있어야 되고요.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결제 카드가 있거나 계좌이체 반드시 결제까지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국가직 일반 행정에 보면 전국 지역 구분이 있어요. 우정사업본부는 지역 구분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국가직 일반 행정은 전국 있고 지역 구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러 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행정에 보시면 전국 일반이 있고 지역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역 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자, 456명 안에 233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56명하고 233명에서 689명을 뽑는 거예요. 일반 행정, 그냥 일반 행정으로만은. 그러니까 요거 지역 구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도 보시면 지역으로 돼서 573명을 뽑죠.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지역 구분. 원래 국가직은 지역 구분이 원래 없거든요. 어디서나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 모든 사람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게 국가직인데, 요 딱 두 가지 지역별 구분 모집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별도로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다른 건 다 없어요. 거주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거. 자, 여기 요거죠. 요 표 보셨죠? 근데 이게 뭐지? 이러고 넘어가신 분 있죠. 자, 전국 일반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전국에 있는 국가기관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 구분은 뭐예요? 이곳에 있는 국가직이에요. 국가직. 지역 구분이라고 하니까 또 지방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인데, 강원 도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주 전남 도청 가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 있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종시에 있지. 그럴 거면 왜 서울에 있어요? 다 퍼져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왜? 한 번도 간 적은 없거든. 국가직을 여러분들이 민원 뭐 제기하러 가는 거는 세무서밖에 없어요. 세무서 전국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사업자 등록 이런 거 안 내면 갈 일도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국가기관이라는 데를 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동사무소, 구청 가잖아요. 그 지방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는 거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살든 울산에 살든 경남에 살든 역시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강원부터 있단 말이야. 여기에 살아야 돼. 언제부터? 1월 1일을 포함해서 전두되고 후로되고 3개월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 지금 2월이니까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사를 왔어. 여기 광주 전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있으면 돼요, 그냥. 왜냐? 이거를 나중에 검증하는 거는 시험 보고 나서 필기 합격자 이후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는지를 보면 돼. 원서업소 할 때 검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고는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왜? 이게 안 된다고 딱 나와버리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거주 제한이 안 맞아, 안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검증 시스템이 없다면, 그러면 원서업소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다 줘야 하다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본인에게. 그죠?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랑 아까 그거랑 다른 건 뭐라 그랬어요? 전국, 일반 행정 전국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부산 살지만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서울 사는데 어디 뭐 저기 대구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 지역 구분돼 있는 거는 5년간은 이 지역에 있습니다. 5년간에는. 이 내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을 그 안에서 순환 근무하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5년간 되는데 5년 이후에는 일반 행정 전국과 같아집니다. 5년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급이 올라간다면 계급이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갈 수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5년 동안 내가 한번 배치받는데 계속 그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숙명인 거고, 거꾸로 난 여기저기 가고 싶어하면 어때요? 해요? 전국을 해야 된다. 전국을.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는 아예 전국이 없습니다. 그냥 다 지역별로 찢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대구, 경북 이렇게 돼 있죠. 경북 사는데 대구도 되나? 대구 사는데 경북 되나? 됩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팀이에요. 하나의 팀이에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전체가 다 한 팀이에요. 그래서 충북 살아도 대전, 세종, 뭐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주지 제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 제한. 거주 제한 여기 여기 39명은 대전에 살든 세종에 살든 충남에 살든 충북에 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사장. 자, 고사장도 이미 제가 네,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고사장. 자, 우리가 국가직 고사장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산에 원서 접수하고 싶은데 나 지금 서울 살아. 그러면 서울에서 시험 보면 안 돼요? 볼 수 있죠. 네, 요거죠, 요거. 백신 패스 하면서 제가 같이 했죠. 참고로 백신 패스 적용 안 합니다. 확진자도 다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토 나와 이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보신 분이 더 많은데. 자, 여기가 지금, 내가 강원도로 고사장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선택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원하는 고사장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강원도 했으면, 강원도, 춘천, 원주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냥 강원도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춘천이나 원주 중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내 주소로 그럼 되나? 아니에요. 직렬 따라 다릅니다. 직렬 따라. 그래서 어떤 직렬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제 경기도 남부 북부가 문제예요. 경기도 남부 북부가. 이게 잘못하면 나 군포 사는데 화성 가서 시험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원 사는데 평택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수원 평택이야 뭐 그건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서로 이게 이동이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걸렸어요. 성남시, 용인시. 용인시 빠졌네 이번에는. 다행이네. 원래 용인시가 있었는데 용인시가 빠졌네. 거기가 좀 아무래도 이동이 좀 불편해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부가 더 문제예요. 북부는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사는데 파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전국에서 어디든지 접수 가능해요. 그럼 내가 경기도인데 고양인데 인천이 가까우면 인천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김포 가까워. 그럼 경기도 북부로. 김포가 없네요. 그래서 김포가 없구나. 대부분은 서울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왜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고양시 사는데 저쪽 오른쪽 끝인 강서가 아니라 뭐죠? 강동. 강동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한참 걸리죠.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다가 작년도 장소 온 걸 봤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충.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또 봤던 거 보고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하나 또 이제 복잡하죠. 막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까 지역구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역구분. 거기 아까 묶여 있잖아요. 지역구분에 보시면. 지역구분에 보시면 묶여 있잖아. 요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사장은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대전 사는데 세종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고사장 요거 또 봐야 돼요. 아까 충청 남도랑 북도만 나눠져 있어요. 남도랑 북도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남도 북도만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요. 다른 데가 안 나와. 서울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이거 선택했으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으로 일반 행정을 선택했으면 서울시 고사장이 안 나와요. 서울시 선택하는 게 안 나와 버린다고. 요 4가지 지역에 해당되는 고사장만 나와요. 충청, 남도, 충청, 북도가 나오겠죠. 대구, 경북은 대구하고 경북만 나와요. 부산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 구분 모집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살아도 당일날은 여기로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가 크겠죠. 일반 행정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인원수가. 우정사업본부는 대부분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요렇게 부산, 울산 합쳐져 있어요. 얘는 잘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위와 아래가.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우정사업본부 지원했는데요. 왜 서울이 선택 안 되죠? 그래서 어디 선택하셨는데? 부산, 울산. 그럼 부산, 울산 중에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울산 사는데 부산 선택하면 안 돼요? 됩니다. 돼요. 그 안에선 된다고. 묶여 있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마지막. 자, 그럼 만약 내가 부산을 선택했어. 고사장을. 그럼 나는 나중에 합격하면 부산으로 가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우리 집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가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쨌든 요 안에서 갑니다. 부산, 울산. 이게 부산청이거든요. 부산청. 경남을 뜯어내긴 했는데 원래 부산, 울산, 경남이 다 부산청에 들어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지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지금 원서업소 할 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주소 쓰는 데가 나와요. 주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주민등록지로 쓰세요. 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는 없어요. 우편물 날라오는 것도 없고요. 네, 우편으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소 가지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거주 제한 이거는 내가 쓴 주소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중에 서류 냅니다. 서류 내는 게 아니라 조회를 해요. 조회를. 본인 주민등록 번호로 초본 같은 거를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를 조회하든지 초본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거기 써놓은 거를 근데 가짜로 쓰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로 쓰라 그럽니다. 좀 이따 이사 갈 건데요. 일단 원서업소 할 때 주민등록지로 쓰세요. 그게 가장 심플해요. 네, 심플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신 분은 다시 시험 공고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식인에 질문 올려놓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건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좀 빨라졌습니다. 자, 교정보호직은 만 18세가 아니라 20세입니다. 갑자기 만 18세도 되는 거야? 생일은 늘 나오는 얘기지만 생일 안 지나도 됩니다. 생일 안 지나도 돼요. 그러니까 만 18세인데 생일 안 지나면 몇 학년이에요? 보통 고3들. 고3들 가능해요. 다만 고3들이 합격한 사례가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1년에. 네, 1년에.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하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 돼요. 자, 고사장 얘기했고요. 교정보호직 얘기했고, 자, 내일 되면 지금 이게 전날에 지금 방송하는 거로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화면 보이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화면까지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서업수가 어렵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못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나오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있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그 정도를 이해 못한다면 사실 공무원 시험 국어는 포기예요. 포기. 그쵸? 원서업수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이게 어려우면 포기해요. 이건 무슨 우리가 새로 나온 햄버거 가게 가서 새로 나온 키오스크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랜 동안 이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다 설명이 돼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 안 읽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글씨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직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 안 보신 분들 대단하죠. 내일 시험 보러 옵니다. 시험 원서업소 하러 옵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드디어. 내일은 원서 접수하는 날인데 그 다음에 빨리 접수해야 되나요? 늘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반드시 원서 접수는 첫날, 첫날 9시부터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게 밤에 가서 하시면 돼요. 너무 빨리 한다고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전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